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희망찬 새 한 주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도 멋지고 즐겁게 장식하시고요. 또한 아울러서 이번 한 주도 미주은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했고요. 이번 주 첫 번째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새벽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침 3시에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듣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에 우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요 새벽에 일어나는 대신 좀 밤에 일찍 잡니다. 그래서 애들은 한 8시 반 정도면 잠자리에 들고요. 저랑 우리 와이프는 9시 정도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 9시 반 정도면 보통 꿈나라로 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남들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잠자는 시간은 뭐 5시간 반, 6시간 가까이 되니까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코멘트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힘찬 목소리로 미국 주식의 생생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월 21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미줄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오래간만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8%, S&P 500이 마이너스 1.31%, 나스닥도 역시 마이너스 0.93%로 3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굳이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세인트 루이스 지방에 그 페드 의장이 있습니다. 블라드라는 사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에 대해서 커멘트를 한 이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언급을 해줬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세인트 루이스 지역의 그 페드 의장인 블라드라는 사람은 금리가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하이크라는 것은 이렇게 픽업하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빠르면 2022년 말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커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짐 블라드고요. 금요일 날 얘기를 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올해 디스 이어니까 2021년이죠. 2021년에는 3% 정도를 형성할 것 같고 내년에 2022년에는 2.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2022년 말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체 커미티의 의견이 아니고요. 이분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한 사람의 연준 멤버가 코멘트를 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매도를 자제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좀 아껴나가는 이런 전략을 제 나름대로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듯이 현금을 좀 두둑하게 여러분들 주머니에 보유하고 계셔서 금리 인상이 오던 인플레이션이 오던 좀 걱정이 없는 편안한 마음 자세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뉴스는 별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좀 발표를 해서요. 주말 동안 발표된 리포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흥미진진하게 읽어보실 만한 내용을 간추려서 준비해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Be aware these risky tech stocks in your portfolio. Strategist Parker Wons. 자, be aware라는 것은 알고 있어라, 인지하고 있어라. 너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리스키한 테크 주식들을 너네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략가의 이름은 파커입니다. 파커면은 피터 파커가 생각이 나네요. 스파이더맨이죠. 자, 인베스터의 사이클이 지금 그로스톡으로 돌아왔다. 성장주에 다시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의 마켓 스트래티지스트가 지금 워닝을 던져주고 있다.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어떠한
어떠한 경고냐면요. 지금 그가 생각하기에 몇몇 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러한 코멘트를 날려준 전문가는요, 아담 파커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모건 스탠리에서 예전에 칩 전략가로 일을 그러니까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던져주는지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펌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요, 지금 시기가 맞다, 바이 그로스 스톡이니까 지금 성장주를 사야 될 때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베스터들이 그 성장주 중에서 몇 개 종목에는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하겠지만 이 주식들의 이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지금 성장주를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성장주는 좋게 본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포지티브 프리 캐시 플로우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캐시번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캐시를 태우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캐시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주 중에서 마진이 익스펜션 된다. 마진은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적자를 기록해도 좋으니까 지금 어닝 베이스드 밸류에이션이 아니라는 것은요, 어닝을 못 만들어도 좋다. 하지만 첫째,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러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이 어떤 건지 한번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좀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을 선별해 주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동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생겼을 때 함께 힘을 받지 못하고 이게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주식들을 좀 간추려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코노믹 리오프닝에 굉장히 연동성이 크다. 그 얘기는 오프닝이 일어났을 때, 경기 재개가 됐을 때 반짝하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가장 위험성이 높은 테크 주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과연 이 전문가가 던져주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테크 주식들은 어떠한 종목인지 5개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는 투일리오, 세 번째는 스퀘어, 네 번째가 엔비디아, 다섯 번째가 애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의외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논리를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장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그 인플레이션과의 연동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에 본드 일드가,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애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가장 위험성이 높은 그런 테크 주식에 올라가 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마켓이 풀백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장이 왔을 때 가장 변동성이 높은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하락장이 오게 되면, 그래서 금리 같은 게 상승해서 만약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타격이 더 클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 가지 주식이 더 있었죠. 스퀘어, 투일리오, 그리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은 없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 7개월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애플 투자 비중을 줄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그때 애플 주식을 약간 매도해서 비중을 줄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7개월 전이고요. 그 이후로 지금 주가가 7개월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애플의 투자를 좀 늘려나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 주가는 생각보다 너무 못 갔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그렇게까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도 엔비디아는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가의 인수권이 남아 있잖아요. 이 인수권이 성사만 된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진짜 하늘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스퀘어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주식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터 파커라는 사람은 월가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은 전문가잖아요. 따라서 전문가의 말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아티클에서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안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엔비디아, Texas Instruments are top semiconductor stocks among fund managers. 엔비디아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가장 최고의 지금 세미컨덕터니까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주식이다.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most owned니까 가장 많이 소유된 그런 반도체 주식들인데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요. US long only. long only는 뭐냐면 공매도가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우리가 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그 공매도를 제외한 헤드 펀드, 액티브 펀드 매니저.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는 것은 이제 지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을 얘기하죠. 이러한 헤지 펀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1위의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5월 달이고요. 자, 2위가 바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입니다. 자,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관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지금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엔비디아인데 무려 44.2%의 펀드 매니저들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고 지금 42.1%가 소유를 하고 있네요. 퀄컴이 38.3% 그리고 AMD는 24.7%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KLA는 장비를 제공하는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들 역시도 31.6%, 17.2%의 보유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램 리서치도 비슷한 기업이죠. 램 리서치 같은 경우는 20%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2020년 10월 달에는 무려 28.8%나 되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램 리서치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램 리서치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이익 실현을 한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함께 읽어볼 기사 역시도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일정 종목을 추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Major upside could be in store for these stocks, according to Wall Street best performing analyst. 메이저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란 얘기죠. 이러한 상승 여력이 저장돼 있다. 다음과 같은 주식에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베스트 퍼포밍 애널리스트다. 따라서 성적표가 굉장히 좋은 탑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스트롱 업사이드가 있는데 앞으로 포텐셜이 2021년 뿐만이 아니라 비욘드니까 그 이후에도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주식들 을 추천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에 올라온 첫 번째 주식의 이름은 추이입니다. 추이 같은 경우는요, 미준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부한 적은 없는 종목인데요. 이커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의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케어 용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숍이고요. 이 추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준 기관은 에버코어 ISI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마크 마혼입니다.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추이의 롱텀 그로스 프로스펙트가 굉장히 좋다. 그 얘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106를 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 비해서 37%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어닝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매출의 경우 2.14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이 매출의 규모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32%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스토리를 봤을 때요. 코비드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퍼머넌트 체인지 인 컨슈머 비헤이비어라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의 행동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케어하는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푸드를 살 때 우리가 온라인 이커머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바뀌었으니까요. 따라서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앞으로 그 애완동물 전문 온라인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추이라는 지금 앞서 나가는 혁신적인 성장주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스퀘어입니다. 도이치뱅크의 브라이언 킨이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주식이고요.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시죠.
일단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보시면 33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47% 정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퀘어라는 주식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캐시앱이 계속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장세가 너무 좋다는 거죠. 캐시앱의 성장세를 구체적인 넘버, 수치로 살펴보면요. 2021년 1분기 결과를 봤을 때 그로스 프로핏, 총 수익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 171%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캐시카드를 출시했는데 이 캐시카드가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즈니스 어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원래 캐시 앱이라는 것은 피어 투 피어, 개인 간에 송금을 하는 그런 간단한 앱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비즈니스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매출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재는 셀러 모델입니다. 지금 셀러 모델도 역시 익스펜드, 굉장히 확장세가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좋은 점은 뭐냐면 라저 머천트니까 원래는 이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스퀘어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제 점점 더 규모가 큰 그런 상인들이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성장세가 있었냐면 4월 때만 지금 보면요. 셀러의 GPB라는 것은 그로스 페이먼트 볼륨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거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결제 금액. 총 결제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144%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델, 캐시 앱 그리고 셀러 모델 두 가지가 100%가 넘는 굉장히 멋진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주식은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스퀘어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스퀘어는요,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45%가 넘는 그런 마케팅 스펜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세일즈 팀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일즈 팀 같은 경우는 더블 사이즈다. 따라서 그 판촉부의 규모가 2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에 많은 돈을 투자해 나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기업이 스퀘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글로벌 그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석해서 그 시가총액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인기가 많고 어떠한 종목들이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리스트를 함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The Facebook trade is crowded, but Apple isn't. Here's the global list. Alpha Tactics. 페이스북은 인기가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애플이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알파테틱스라는 것은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설명을 드렸죠. 알파는 특정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얘기하고요. 베타라는 것은 시장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스트가 나왔는데 이 리스트에서는 글로벌하게 액티브 펀드 매니저라는 것은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를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주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요, 팩트셋이라는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 같고요. 자,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죠. 자, 어떠한 식으로 이 리스트가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홀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다 계산을 한 거죠. 액티브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의 비중을요. 그리고 나서 이 비중을 비교를 한 겁니다. 뭐랑 비교를 하냐면요, 인덱스 벤치마크라는 것은 S&P 500 같은 그런 지수를 얘기하죠. 이 지수랑 비교를 해서 어떠한 쪽이 더 높은지 비교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S&P 500에서 비중이 1%인데 만약에 펀드 매니저들이 2%를 가지고 있다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만약에 S&P 500에서는 10%를 가지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5%밖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리스트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액티브 웨이시라고 그들이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크라우디드, 가장 인기가 많은 주식들의 리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1위가 비자고요. 2위가 페이스북, 3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알파벳,
5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6위 알파벳. 그러니까 지금 알파벳이 두 번 나오죠. 왜냐하면 GOOGL이 있고 GOOG가 있으니까요. 7위는 마스터카드, 8위가 페이팔이고요. 9위가 찰스 슈왑, 그리고 10위가 컴캐스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좀 비중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를 좀 덜 하고 있는 이런 주식이 될 수가 있겠죠. 1위가 애플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알리바바, 3위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죠. 4위는 텐센트, 5위가 네슬레, 6위가 테슬라고요. 7위가 토요타, 8위가 커먼웰스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9위가 로체, 10위가 엑손 모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미국 쪽의 펀드 매니저만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그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들은 1위는 비자, 2위가 슈왑이고요. 3위가 유나이티드 헬스, 4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나왔습니다. 5위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6위 마스터카드, 7위 페이팔, 8위가 메르카도 리브레가 나왔네요. 9위가 테르모 피셔, 10위가 컴캐스트입니다. 반면에 지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주식들을 보면요, 지금 메가 테크 기업이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1위가 애플, 2위가 아마존, 3위가 테슬라,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엑손 모빌, 6위가 버크셔 해스웨이, 7위 AT&T, 8위는 존슨앤존슨이고요. 9위가 월마트, 10위가 P&G.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대부분 다 올라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글로벌 웨이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에어비앤비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떠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Airbnb tried to hide a crime in one of its accommodations by paying $7 million. 에어비앤비가 시도를 했다. 하이드니까 숨기는 거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요, 그들의 이름을 달고 있는 숙박업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무려 $700만 제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이러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은 2015년이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사실이 밝혀져서 다행인 것 같고요.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때 이제 뉴욕에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29살의 호주의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뉴 이어를 축하하고요. 이게 셀레브레이션 한 다음에 친구들은 바에 남아 있고요. 혼자서 아파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이 아파트먼트 안에 스트레인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안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범죄자는 키친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엌 칼을 가지고 위협을 했고 결국 성적으로 폭행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후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에이전트들이 다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이 범죄자 역시도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 잡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백팩을 보니까 백팩 안에 나이프도 들어있었고요. 칼도 들어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의 이어링, 귀걸이죠. 귀걸이도 들어있었고, 또한 이 프로퍼티에 들어갈 수 있는 키 역시도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문제였지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가 이 여성분한테 $700만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보상을 해주면서 이 여성분한테 자, 동의서에 사인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에 써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 에어비앤비 혹은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한테 결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이 써 있는 동의서에 사인을 해면 이렇게 $700만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한 것으로 이번에 밝혀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사는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가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향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스마트 키를 도입한다든지 의무적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나 숙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님께서 수고해주신 영상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크리스퍼 아시죠, 여러분?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곽강을 받고 있잖아요. 노벨상 수상하고 나서요. 자, 그러면서 과연 크리스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상업화 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크리스퍼 그 유전자 가위 관련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요. 한번 앞으로 어떠한 성장, 어떠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아있는 주에도 행복한 그런 시간 가지시고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꼭 내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Demand for medicines that literally rewrite genetic code is growing. Meg Terrell is taking a closer look at companies using CRISPR. Meg? Hey, Kelly. Well, a lot of us now know what CRISPR is. It is this method of very precisely editing DNA. It received the Nobel Prize in 2020 in chemistry for the 2012 discovery by Jennifer Doudna and Emmanuelle Charpentier, a team of two women scientists. I caught up with Dr. Jennifer Doudna at the Evolve Summit, which aired yesterday. Here's what she had to say about the promise for CRISPR to change human medicine. It's certainly extraordinary to me that we're less than 10 years out from the publication of our work, and already there are clinical trials showing CRISPR to be effective in treating or even curing diseases like sickle cell disease or thalassemia. So it's really been one of the fastest rollouts, I think, of a technology from the fundamental initial science to an actual application. And guys, there are about 3 companies that are really leading the way in applying CRISPR to developing new medicines. They're Editas Medicine, Intellia Therapeutics, and CRISPR Therapeutics. They all went public around the same time, about 5 years ago. And check out the returns that you can see for them. They're quite different. I mean, for each one of them, the return's been fairly good. 126% for Editas, 263% for Intellia, and 816% for CRISPR Therapeutics. All of them trying to compete in what Dr. Doudna said about sickle cell disease, but trying to tackle some other diseases as well. Guys, back over to you. Meg, we talk about this a lot, but how do you balance the promise of some of these treatments with the threats that they also contain? That is something that Dr. Doudna has thought a lot about. She tells this story that early on in the discovery and realizing the power of this technology, she had this horrible dream about Hitler getting his hands on it. I mean, it's just awful to think about. And we have seen people overstep using the CRISPR technology. So this is something the scientific community is focused on a lot, figuring out how to harness the power for good things and not take it too far.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